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 좋은 사람도 참 많지만 그 사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다름을 이해하려고 억지로 노력을 하다 보면 관계가 피곤해지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또는 바뀔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게 나를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투자의 신 2부 시작했고요. 오늘의 투자의 신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내일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지, 또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두 다 털어놓고 그에 대한 해결책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계시다면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올려주시면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먹고 챔피언님, 가지야 아싸리 하면서 등장하셨네요. 그리고 정수쌤 하면서 따봉도 외쳐주셨습니다. 또 서연서와 아빠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김경수님 오늘도 오셨네요. 잘 오셨고요. 또 하늘이님께서도 오늘 이 오프닝 멘트에 좀 공감하시나요? 너무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보낼 건 보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채팅창이 조용하게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종목 진단을 신청해 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또 일찍 신청해 주실수록 당첨될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샤이니즈백님도 전문가님, 앵커님 안녕하세요 라면서 등장하셨고 새파란 밤비님, 또 K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잠깐 나누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어제 이제 CPI가 좀 충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시장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오늘 시장은 조금 선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또 CPI가 뚜껑이 열린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모멘텀을 좀 봐야 하는지 어떻게 보세요? CPI를 가지고 우리가 모멘텀이라 판단하는 거는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네네. 이제 모멘텀이라는 거는 시장에 에너지를 넣을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금리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금리의 이 향방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시청자분들하고 저하고 이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납득도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나 뭐 지금 나와 있는 이슈들 뭐 여러 가지 되게 시장에 끼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관심이 없냐면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로 가는 건데 이게 금리가 뭐 3.5에서 멈출지 4% 갈지 그리고 FOMC에서 금리 인상 기조로는 가겠지만
금리를 75 베이스 포인트 올릴지 100 베이스 포인트 올릴지 그리고 나서 그걸 올리고 그러면 수혜주는 누가 나오고 이걸 사면 되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는 투자를 안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인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워요. 그걸 예측하기가. 그래서 저는 쉬운 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내가 보이는 것도 판단할 수 그렇고,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명백한 걸 저는 명백한 좋아하거든요. 거. 그래야 내가 확고하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 거. 네. 코스피 지수가 지금 2320인데, 저는 2550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 합쳐서 60조 벌어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322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싼 주식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죠. 주식들이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시장에 중요한 변화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저점에서 갑자기 한 50% 올라오는데 한 2주도 안 걸렸어요. 맞아요. SD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침체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주식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려운 걸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걸 보자. 지금 2320인데 네. 똑같은 주식 시장이 폭락이 나왔으면 네. 급락이 나왔으면 뭐 여기저기 IT 반도체도 빠지고 자동차도 빠지고 화학 철강도 빠지고 언택트 게임주도 빠지고 바이오도 빠지고 배터리도 빠졌을 거 아니에요. 다 빠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1조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5조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어떤 거 살 거 같냐 이거예요. 그런 주식을 내가 사고 있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그 저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판단하고 그걸 맞추는 거는 조금 쉬운가요? 그건 훨씬 더 쉽죠. 왜냐하면 그건 시스템만 이해하면 되니까. 우리나라에 구성하고 있는 ETF 상품 시스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자금을 운용을 하는지에 대한 네. ETF를 구성한 비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되게 명백하잖아요. 내가 안 사고 기계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요 정도 가격대에서 사놓으면 손절 안 하고 그냥 계속 더 사놓으면 내가 이기겠구나.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전혀 안 붙었잖아요. 그럼 유동성을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섹터들은 다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바이오제약은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바이오제약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 그리고 나서 바이오제약 그 다음에 갈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 중에서 좀 쉬운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요거는 좀 예시가 좀 필요할 텐데, 요거는 좀 기회가 되면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섹터가 어디일까? 이 부분을 또 정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뭐 방송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가장 궁금한 섹터는 이제 반도체. 네. 도대체 얘는 왜 안 가는가? 물론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이번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래도 삼성전자도 좀 꽤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좀처럼 가지를 않고, 물론 싸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선뜻 손이 잘 가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도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여기다 좀 시간을 쏟아도 됩니까? 뭐 괜찮습니다. 정보 상담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작년도에 280조 매출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51조를 벌었고. 그러면 뭐 280. 반도체로도 벌고, 네. 뭐 갤럭시 IM으로도 벌고, TV 가전으로도 벌고, 뭐 여러 가지 합쳐서 한 280조 매출이 나왔고 51조를 벌었죠. IMF 때 98년도에 얼마 벌었을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가? 매출이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1998년도? 이번에 50조라고 했죠? 이번에 51조. 51조? 그럼 네. IMF 때는 한 20? 20조? 영업이익 아닌 매출. 모르겠어요. 거의 다 그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거라서. 이게 1998년도 매출하고 영업이익 안다는 얘기는 HTS에 안 나와요. 네. 정기 공시해가지고 과거 자료 찾아봐야 나와요. 사업 보고서 나온단 말이에요. 2002년도밖에 안 나옵니다. 보면, IMF 때 삼성전자 우리나라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그때 삼성전자 매출이 20조예요. 진짜요? 지금은 280조고. 매출이. 네, 그때 삼성전자가 얼마 벌었냐면 3조 벌었어요.
20조 매출에 3조 벌었어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3천억이었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죠. 지금은 뭐 분기에 1분기 뭐 15조씩 이렇게 보는데. 근데 2008년도 있잖아요. 2008년도에 영업이익하고 매출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맞추고 IMF 싶은데. 때가 매출이 20조에 3조 나왔어요. 네. 네. 이것도 맞추고 싶은데. 네. 2008년에는 그러면 리먼 사태 터졌을 때. 분기 적자 났을 때. 35조. 35조? 매출 35조에 네. 이익은 한 8조? 8조? 찍었어요. 더블 정도 해야 되는데. 그래요? 더 많이 벌었어요? IMF 때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진짜요? 놀랍죠? IMF 때가 3조 벌었다고 했잖아요. 1998년도 나라 뭐 망하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2008년도에 삼성전자 4.1조 벌었어요. 10년이 여러분. 지났는데. 그리고 2008년도면 훨씬 더 시장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1998년도 IMF 터졌을 때 종합주가 지수가 277포인트까지 폭락을 했었거든. 그때 삼성전자 3조 벌었다고 여러분. 2008년도에 리먼 때가 얼마 벌었다고? 4.1조 벌었어요. 매출이 73조 벌었고. 그럼 영업이익은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매출은 크게 늘어났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는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말고도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20군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상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이익이 나기가 어려웠던 구조였던 거예요. 공급이 과잉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치킨 게임은 키문다 이거 파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12년도 말이거든요. 그때 하이닉스가 SK한테 인수가 되면서 SK 주력 산업이 통신 산업하고 에너지 산업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으로 바뀌게 됐던 시점이 2012년도가 됩니다. 네.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100조에서 120조 정도 벌었고 12억 결산법인들이 550조에서 650조의 수출 규모를 보였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차화정 시대였죠. 그 중국 시장 막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2008년도 리먼 때 삼성전자가 3.1조밖에 못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삼성전자의 저가가 8,060원입니다. 8,060원이요? 8,060원. 삼성전자 작년도에 그 주가 신고가가 썼을 때 얼마였었어요? 96,800원이죠. 맞아요. 약 12배 정도 늘어나죠. 그죠? 네. 자, 다시 되돌려 가보겠습니다. 네. 2001년도에 삼성전자가 매출이 280조에 51조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리먼 때보다 얼마 번 겁니까? 12배 정도 늘어난 거죠. 주가도 한 12배 정도 늘어난 그러네요. 거죠. 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에 결국은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코스피 지수,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이 시대에 따라서 주도하느냐, 그다음에 주도하다가 탈락되느냐, 철강이나 디스플레이처럼, LCD처럼, 그리고 나서 새로운 부상을 하느냐, 배터리처럼. 이거에 따라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과 밸류가 톤업과 톤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식시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기업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만 아니라 다수의 개인 투자가들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털에 뭐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리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리, 광기, 인간에 대한 광기. 그래서 과열을 만드는 거고 유동장생 때 그래서 슈팅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없을 때는 정체를 만드는 거고 애매모호할 때 그리고 공포를 느끼거나 투매를 느낄 때는 폭락이 나오는 거죠. 그때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하워드 막스라고 이제 투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네. 이거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우리가 판단할 때 지금 2322로 끝났지만 내일 가면 또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래 가면 또 하락할 거고 그 다음에 지수는 뭐 하락 구간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급등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LG 에너지솔 급등 나오잖아요. 별로 상관없다니까요. 기업들의 이익이 과거보다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느냐 보는 게 지금 훨씬 더 현명하다는 얘기예요. 유동성 축소구. 그런 기업들 싸게 사두면 다 돈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네.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맨날 맞춰야 되고 동전 던진 다음에 앞면 맞출 거냐 뒷면 맞을 거냐 너무 불행할 것 같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예측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안 맞춰요.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대신 지금 시장을 전 이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비중 관리를 하는 거죠. 아, 이 종목은 네. 내가 아무리 좋아도 몇 프로 이상 안 닮아가야겠구나. 환율이 붕괴되기 전까지 현금은 유지를 일정 해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얼마까지 기다려야겠구나.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전략이 나오는 거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기업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기업이냐. 근데 이 자격은 내가 정하면 안 돼요. 시장이. 시장에서 인정해줘야 되고, 네.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10살짜리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더라도 그 아이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이 기업 왜 사야 되는지. 그 정도로 쉬운 키워드가 등장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하이닉스는 낸드 적자 때잖아요. 이해가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죠. 이기는 가격대. 88,000원대하고 98,000원.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강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에 대해서 내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 싹 다 빼버리고 네. 예측하기 쉬운 거, 너무나 명백한 성장이 있는 거, 그 중에서 대빵. 얘를 일단 제일 먼저 사놓는 거예요. 시장이 언제 돌아설지 모르지만 네. 얘는 제일 먼저 데리고 갈 거야. 이런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총은 좀 남겨놓는 겁니다. 흐름 보면서 좀 유동성이 붙고 있나? 이런 거 보면서. 유동성 붙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몰라요. 채팅창에 네.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강세장의 같아요. 초창기에는 네. 소수의 현명한 투자가들만 강세장을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가 대다수의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제 시장이 좀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는 단계예요. 그때는 이제 유동성으로 가는 초입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도처럼 확신을 갖는 시기가 있어요. 이거 무조건 가자 했던 시기, 10만 전자 가자. 네네. 이때 사면 다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저는 공포의 2단계에서 한 3단계 사이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단계까지 있는데요? 저는 3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럼 꽤 높은 거네요. 2단계에서 3단계 사이면? 저는 이제 거의 지금 시장 구간에서 대규모 신용 물량 4.6조까지 나왔으니까 2단계에서 3단계 나왔으니까 네. 저점은 저점은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예, 아예 이걸 포기해 버렸어요. 뭐하러 그런 거 예상하면 그냥 제일 좋은 기업 사놓으면 내가 이길 텐데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정말 냉철한 분석가 그리고 현명한 전략가가 되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내가 뭘 잘하고 뭘 잘 알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나만의 무기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 투자의 신 그리고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무기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보는 시간들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드릴 거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진단이 받고 싶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현서와 아빠님께서는 반도체 종목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진단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8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세요. 반도체 전망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종목 괜찮을까요? 라면서 우려 섞인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오늘 74,1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에 차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계속해서 지금 12만 원대에서 74,000원까지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8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요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냅두면 수익 전환되죠. 이런 종목들은. 다행이네요. 이게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반도체 전공정, 웨이퍼 절단할 때 이제 필요한 이제 업체인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오테크닉스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익 IPS나 테스나 유진테크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한솔 케미칼이라든지 케이시텍이라든지 이런 소재 업체들이 있죠. 이런 업체들은 뭉쳐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종목이 독단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무리를 지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산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를 내가 투자를 하고 있어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터닝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관련된 호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연계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 하락은 이오테크닉스만 하락한 게 아니라 원익 IPS나 테스나 유진테크나 이런 주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시장에 의한 하락이기도 하겠지만 반도체 섹터를 묶고 있는 뭔가 새로운 변수가 하나 나타났던 거예요. 요거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그때 원익 IPS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미국 쪽에서 반도체 지원법 연기되면서 그 삼성전자의 이 투자건이 다 딜레이가 됐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스마트폰 뭐 줄인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요것 때문에 보통 한 3개월 정도 다 딜레이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큼 DC가 발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되면 분기 실적이 연기가 돼 버리는 거니까 분기가 되게 되면 1년에 한 2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 주가 할인 요소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주식이 무너지기 전에 한 10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10만 5천 원에서 한 25% 정도 할인을 좀 적용을 해버리면 얼마 정도의 가격대가 좀 나오냐면은 한 8만 2, 3천 원 정도 나오네요. 8만 한 2, 3천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오테크닉스라는 이 기업이 작년도에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왔는데 3,900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781억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예상이 컨센되어 있는 게 4,160억에 882억이잖아요. 근데 요 숫자는 익스펙트이기 때문에 바뀔 거란 말이에요. 네. 다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앞으로 눈에 보이고 있는 요 숫자보다. 근데 갑자기 극단적으로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뭐 예를 들어서 한 4,160억이 한 2,000억이 된다든지 882억이 한 400억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요 밴드에서 탈락되지 않는 이상 무슨 기술 유출 관련된 사건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할인 요소만 반영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10%선 정도 되면 네. 이오테크닉스 요번에 IT 반도체 섹터가 딜레이가 되면서 할인 요소가 반영됐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봤었을 때는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 좀 드리겠고 추가 매수를 한다면 반도체 지원법 나오는 내용을 좀 확인한 다음에 하시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오테크닉스를 베팅하려고 하는 자금들보다 지금은 시장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하고 코스 합쳐서 13조밖에 없어요. 13조 가지고 2,300개의 종목을 지금 쏘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하고 코스 합쳐서 한 2,300개 정도 되잖아요. 13조의 자금을 나눠가지고 지금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자금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 같은 주식들이 올라가려면 IT 반도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IT 반도체가 지금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지금 다른 쪽의 주인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바이오제에서 좀 일부 나오고 있고 배터리에서 좀 일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오테크닉스를 쏠려면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이 무슨 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M&A 관련돼서 뭐 한다든지 이런 어떤 키워드 시장에 던져줄 겁니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때 조금 더 비싸게 사시더라도 확인한 다음에 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8만 원대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되 그 비중은 한 5%선 정도로 해서 15%로 제시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 요거는 가격으로 타이밍을 잡지 말고 키워드로 키워드를 잡아라. 반도체 지원법. 이렇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기다리면 수익 가능하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지금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이슈가 좀 확인이 된 이후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스터리님 오셨고요. 이동님께서 5G 종목, 5G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었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면 진단해드리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눕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보내시나요?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어요. 네, 다행이네요. 자, 그렇다면 종목도 조금 더 잘 지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대주전자 제로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7만 원에 20%예요.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7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살짝 손실 보고 있는 구간인데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예, 한 달 좀 됐나 좀 못 됐나 뭐 그래 좀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릴까요? 이게 앞으로 저는 8만 원 보고 들어갔는데 네. 왜 될지 잘이 나빠가지고 저는 초보자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오늘 전화를 부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생각하셨던 8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과연 이 종목의 전망이 어떨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부를 어떤 걸로 좀 봐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잘 몰라요. 아, 솔직히. 그러세요? 예. 우리가 이제 MLCC 쪽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상 대주전자 재료가 시세가 터졌던 거는 이제 배터리 쪽 관련된, 요 사업부 때문에, 예. 좀 높은 멀티플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배터리 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테슬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EDI, 뭐 일진 머티리얼즈, 천보, 엔캠,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되게 많이 있잖아요. SKC. 이런 예. 어떤 배터리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배터리 사업부 내에서 이제 응극제 쪽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양극재가 있고 응극재가 있고 뭐 분리막이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전해질이 있고 그런데요. 응극재 쪽. 응극재라는 건 이제 에너지를 좀 저장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폭스바겐한테 전기 스포츠카에 좀 납품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좀 시장에 좀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잘 갔었냐면, 배터리라는 핫한 키워드를 시장에 좀 던져주면서, 그 집단에 속해져 있었고, 실제로 실적도 좋아졌었기 때문에, 대주전자에 좀 베팅했었던 자금들이 들어왔었던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가 이제 이해가 된 겁니다. 근데, 요거는 작년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효했어요. 왜 유효했냐면, 작년도 8월 달 이후로 시장은 유동성성 장세에서 유동성 축소로 줄어들었었지만, 배터리는 유동성 장세였거든요. 작년도에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가 배터리라는 유동성 장세가 형성됐었기 때문에, 이 주식한테도 자금이 갔었다 이거죠.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산업에서 IT 반도체, 뭐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화학, 철강, 조상, 언택트, 게임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되게 많이 있잖아요. 화학, 철강, 자동차도 있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상반기는 항상 얘기하면 배터리 1등, 배터리 먼저 사고 다른 거 사고. 나 요번에 화학주 사고 싶은데, 그래? 그럼 배터리 산 다음에 너 사고. 이런 구조였다는 얘기예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시청자님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였다는 얘기예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항상 우선순위. 시장이 거래대금이 줄어들어도 항상 배터리를 먼저 산 다음에 널 사려고 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투자 지연이 되기 전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하고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이러다 보면 시설 투자가 좀 지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노이즈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베팅을 하더라도 수익날 수 있는 기회를 줬었는데 그 사건이 발생이 됐으니까 동일한 성장이라고 하더라도 밸류를 다운된 상태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현명한 대응이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 매수 가격이 7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저는 매도해서 좀 교체하기보다는 반등 시점을 노리는 게 저는 좀 낫다. 다만 목표치를 작년도만큼 또는 올해 상반기만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 작년도만큼의 목표치보다는 좀 더 낮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어떻게 했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기준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직전에 무너졌던 저점 자리 정도 됩니다. 요 정도가 얼마 정도 되냐? 한 7만 7천 원 정도 되고, 한 8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 구간의 반등은 좀 큰 수익을 좀 노리기보다는,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 좀 안타로 쳐서 좀 점수를 내는 전략.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린 전략은 한 7만 7천 원에서 만약 8만 선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 한번 좀 챙겼다가 타이밍 한번 좀 다시 잡아보자. 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님 77,000원에서 8만 원 정도 반등 가능성 체크를 해 주시면서 그 반등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그 이후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더 많이 됐어요. 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밤늦게요. 아,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대주전자재료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앞서서 반도체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오늘 채팅창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지금 시장 상황이 반도체 그 섹터에 대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떤 점들이 해결돼야 되는지 계속해서 짚어주셨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장사랑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벙벙님과 살려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김경숙님 잘 오셨습니다. 김정환님의 이름도 보여요. 두릅쪼아님께서도 잘 오셨습니다. 또 서당계 1년차님 항상 우리 미 증시 상황을 또 중계를 해주시는데 조금 전에 개장한 미증시는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1%대 하락으로 출발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화를 열어두겠습니다. 저희 전화 접수 항상 애타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 전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먼저 전화를 주시기가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더욱더 환영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 전화 접수 담당자를 한번 같이 괴롭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대장사랑님이 올려주신 종목 클래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가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또 한번 보여줬거든요. 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15,2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또 오랫동안 좀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종목이고 최근에도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온 이유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상황에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래시스 이제 슈링크 네. 이제 주름 개선 실제 저는 사용해 봤거든요. 그래요? 가서 안 한번- 아프셨나요? 아프다고 그러던데. 좀 따갑죠. 이게 조절하는 건데 이제 와이프가 효과가 관심이 있었나요? 있어서 와이프가 이제 한번 저 데리고 가가지고 네. 처형하고 같이 한번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뭐 별로 뭐? 안 왜 남자들은 그런 거 좀 잘 모르니까. 근데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좀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그렇죠. 또 저희는 또 화면에 나오니까 그게 은근히 차이가 많이 날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담당하셨던 의사분이 네. 그분의 이제 선배님이 클래시스 이제 오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요? 이 기업 관련돼서 이제 스토리를 쫙 들었죠. 네. 쫙 듣고 나서 몰랐던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좀 알게 됐죠. 이렇게도 돈 벌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새로운 경험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편견이 좀 많이 깨졌어요. 그래요? 내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 헬스케어가 좀 다른 세상이구나. 특히나 미용과 관련해서. 내가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구나. 그럼요. 내가 이제 잘 몰랐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이 기업이 얼마만큼 좀 이익을 좀 잘 내는지는 재무제표 보면 나와요. 이 기업이 2017년도에 349억 정도 매출이 나왔다가 지금 작년도에 1000억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한 1360억. 영업이익이 108억이 2017년도에 나왔었는데 이게 한 500억 정도 나왔잖아요. 영업이익률 한 30%대에서 보면 영업이익률 한 50%대까지 계속 높아져요. 이거는 뭐가 있는 거냐면 한 번 쓴 사람은 계속 쓴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한 번 맞아 보면 이게 또 중독이 돼가지고. 왜냐면 한 거하고 안 한 거가 차이 되게 커요. 맞아요. 네. 또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줘야 되니까. 주기적으로 맞아줘야 되고, 네. 그리고 이걸 한 번 쓴 사람은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저 아직 안 써봤는데. 네. 그럴까봐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도 계속 또 받으시나요? 와이프한테
뭐 슈링크는 아니고 네. 다른 기계를 하나 사줬죠. 아, 피부 진짜요? 미용 관련된 기계를 하나 사줬는데 그게 아무래도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네. 그거 막 광고하잖아요. 유진 씨도 막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보면서 이제 느낀 게 피부 미용 관련돼서 주름 개선, 김희선 씨도 막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야, 이거 한 번 쓰면 계속 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 확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미용이잖아요. 누구나 관심이 참 많죠. 근데 주름 개선이 명백하게 있더라고요. 쓰고 안 쓰고가. 그리고 이제 턱선이 살아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정도 금액이면은 여성분들이 충분히 지불하겠는데? 그리고 또 그게 소모성이다 보니까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한 번 단골은 계속 되겠다. 그래서 클래시스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좋은 기업이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네. 물론 이제 이거를 얼마에 살 것이냐에 대한 건 또 별도의 문제겠죠. 종목으로 아무리 좋은 보면 기업이라고 또, 하더라도 싸게 사야지 유리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격대를 한번 좀 제가 한번 보면 2000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얼마까지 떨어졌었냐면은 이제 6,400원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은 한 17,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17,000원 정도가 이전에도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급락한 다음에도 한번 걸렸었고, 2021년도에도 한번 고점이었고. 그죠? 그러면 2020년도까지 실적을 한번 우리가 잠깐 좀 보면, 2020년도까지 실적을 보면은 한 300억대에서 한 700억대, 매출이 한 2배 정도 늘어났고, 영업이익 한 400억대. 근데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영업이익이 한 35%대에서 50%대로 확 뛰었네요. 그러면 이제 뭔가 영업이익을 급증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그 시점을 전후로 한 가격대가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7,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구간 아래에서는 좀 매수 포인트를 좀 노리는 거죠. 지금 현재 한 15,250원이면 네. 이 구간 이하에서 떨어지면 난 더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17,000원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17,000원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분할 매수를 그렇게 세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매수에 대한 전략은 분할 매수입니다. 15,000원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조금씩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17,0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두시고 그 안에서 수익 보는 전략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꼭 빼먹지 말고 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전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우리 종이배 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볼 거고요. KH 바텍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23,300원,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오늘의 종가가 18,150원입니다. 순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 번이나 물타기를 해서 이 단가 맞추신 거라고 해요. 자, 그런데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좋다 하더만 결과가 이래서 너무 난감합니다. 오늘 목표가 하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겠습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이 종목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떤지, 이게 또 주가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KH 바텍에 대해서는 좀 길게 좀 투자하시기보다 네. 좀 종목 교체나 갈아타는 쪽으로 가격에 좀 큰 상관하지 않고 왜 이런 의견을 좀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좀 의미 있는 사건이었잖아요. 삼성전자 평택에 네. 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반도체가 없었으면 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 수 그냥 뭐 한미 정상회담 정도만 했겠죠. 그랬을 수도 굳이 있죠. 그죠? 평택까지. 반도체가 공장에서. 있으니까 온 거죠. 만약에 반도체가 없었으면 굳이 안 오죠. 그쵸. 일본보다 우리나라 먼저 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반도체 확실히 우리나라한테 편에 들어. 네.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필요한 이유가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온 거죠. 그쵸.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배터리와 관련돼서 공고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IT 반도체하고 배터리는 우리랑 꼭 가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착하고 이뻐서가 아니라 반도체하고 필요해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동맹관계 이전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KH바텍도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끌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끌리는 게. 네, 근데 과거에는 끌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1년에 한 3억 대 정도를 출하를 해요. 지금은 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그걸 가지고서 100조에서 한 110조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10조에서 한 12조 정도, 영업이익률 한 10에서 12% 정도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주력이 갤럭시 A 시리즈의 중저가 폰, 이게 한 2억 4천만 대는 2억 5천만 대 정도 팔립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갤럭시 S20이나 갤럭시 노트 시리즈였었거든요. 그게 항상 그 삼성전자 IM 사업부를 분석했을 때 그게 다였어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더라도 3억 대면은 이제 거의 포화 상태라 봤던 거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틈을 이렇게 비집고서 짠 하고 나옵니다. 우리 폴더블 폰 만들었지롱. 그러면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폴더블 폰 시대가 오나? 해서 이 폴더블 폰 시리즈를 내놓기 시작을 했죠. 폴더블 폰이 처음엔 한 60만 대 나오더니 작년도 한 800만 대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가죠. 근데 스마트폰 몇 대라고요? 3억 대. 그 중에서 800만 대는 비중이 커요, 작아요? 작죠. 작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크겠죠. 네. 성장률이 높겠죠.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과 이 폴더블 폰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갤럭시 노트인데 노트하고 폴더블 접히죠. 네. 접힐 때 뭐가 필요하죠? 그 접히기 위한 힌지가 필요하죠. 그죠? 그 힌지 시리즈를 폴더블 폰 2까지는 KH바텍이 독점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네. 삼성이 폴더블 폰 계속 내놓게 되면 폴더블 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KH바텍의 실적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겠구나. 얘네 네. 하고 있는 게 FP12 너무나 업체니까. 당연한, 네. 그죠? 근데 거기에 빈틈을, 야, 잠깐 자리 좀 비켜봐. 파인테크니스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같이 해!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깨졌죠?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이 깨져버렸죠.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저는 종목을 갈아타자는 의견 하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의견이냐면, 폴더블 폰은 성장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정체해야 됩니까? 성장해야죠. 성장해야죠. 네. 근데 이번에 줄이잖아요. 그쵸. 왜? 지금 전체적으로 공급난 문제도 있지만 재고 관리 때문에. 그러면 폴더블 폰은 많이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이 중요한 게 핵심인데 그 두 가지를 건드렸으니까 저는 같은 관점이라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KH바텍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물타기 하면서 잘 버텨 오셨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 교체 타이밍을 잘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H바텍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성장성이나 모멘텀 좀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좀 훼손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건강이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성우 하이텍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7,031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7,000원대 매수하셨으면 굉장히 또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난해 여름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까지 좀 버티셨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지금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좀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도 상승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4,500원에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가기에는 아직 조금 더 범위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성우 하이텍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성우 하이텍은 우리가 맨 처음에 종목 상담했던 아이디어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종목 상담했던 것처럼 네. 이오테크닉스는 혼자 움직이나요? 아니면 IT 반도체 섹터 집단과 같이 움직일까요? 같이 움직이죠. 네.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죠? 우리가 배터리를 얘기를 할 때 일진머티리얼즈나 SKC나 엔캠이나 첨보나 뭐 이런 기업 얘기할 때 걔네들만 얘기 안 하잖아요.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테슬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CATL이라는 기업이 내가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현대차 아이오닉이 당연히 비교가 되고 네.
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거 뭐예요? 시장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겁니다. 이 틀을. 이거를 깰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성호하이텍만 바라보면 안 되고 성호하이텍에 속해져 있는 자동차 집단을 같이 봐야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호하이텍은 이제 자동차 부품이니까 성호하이텍이 있고요. 그 다음에 SL이 있어요.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화신이 있고. 그죠? 그리고 현대차가 있고 기아가 있어요. 뭔가 좀 비슷한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전고점 돌파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전저점 깨지지도 않고 뭔가 좀 중간에 있는 흐름이 같이 가지 않아요? 네. 그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차 그룹에 납품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니까 현대차나 기아가 싱싱 달리면은 같이 연계해서 가는 거고 현대차나 기아가 잠깐 쉬면 얘도 좀 쉬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호하이텍에 대한 전략을 세우려면 네. 현대차, 그쵸. 현대차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맞아요. 내가 성호하이텍을 좀 팔고 싶으면, 이제 뭐,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이 추세를 강하게 붕괴트는 흐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 직전 저점 자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6만 8천 원이니까, 네. 성호하이텍에 대한 좀 위험 신호는, 현대자동차가 한 16만 8천 원 강하게 좀 붕괴했을 때는 좀 빠져나올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대장이 좀 흔들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직전 고점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19만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19만 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성호하이텍 받는 목표를 조금 더 가져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성호하이텍을 저한테 물어보셨지만 네. 성호하이텍에 속해져 있는 자동차 집단의 이 우두머리가 신호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신호를 주지 않고 그냥 손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 성호하이텍에 대한 전략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뭔가 신호를 보이려면 현대차가 붕괴됐을 때는 좀 위험 신호를 감지를 하고 그다음에 전고점 돌파됐을 때는 조금 더 가져가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일단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고 계시고 네. 가격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중요한 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가격을 찾을 때는 차트를 딱 볼 때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눈에 확 들어와요? 지금 차트 보면요. 네, 차트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눈에 확 들어와요? 떨어지고 있구나. 이제 주가의 어떤 네, 이런 모양이 흐름, 일단 가장 보는 차트 거면서 모양이 가장 그죠? 먼저 보이고. 거래량이 언제 제일 많이 터졌는지를 봐야죠. 아, 차트를 볼 때. 네. 거래량이 뭔가 터졌다는 얘기는 뭔 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뭐 호재가 있었든 네. 악재가 있었든 그때 해서 주가도 크게 거기에 올랐고. 뭉칫돈이 움직였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2012년도 말에 뭔가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게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을 거 아닙니까? 네. 저 때가 애플카 이슈가 불거졌을 때죠. 현대차 그룹하고 협력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물론 지금은 아닌 게 됐지만. 그래서 그때 그 기대감에 베팅했던 이 자금들이 그 가격대가 한 4,000원대에서 한 5,100원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요게 지금 레벨 다운 된 거죠. 요 가격이 5,200원이 무너지면서 그 하단으로는 한 4,000원대 초반에서 한 5,200원대. 이러니까 가격이 딱 보이지 않아요? 그죠? 4,000원대하고 5,200원대 하나에 지금 갖춰져 있구나. 지금 4,500원이면 위험 신호는 4,000원 깨졌을 때 위험 신호를 되니까 여기서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될 거고, 1차 목표치는 한 5,200~3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돌파가 돼야 뭐 추세를 좀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가격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이 님께서도 맞아요. 저 현대차 보고 들어갔어요. 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 현대차가 조금 더 쌩쌩 달려줘야 성호하이텍도 함께 달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 주신 가격 라인대 잘 확인해 두셨다가 그 타이밍에 꼭 적절한 대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볼까요? 이번에는 두릅조아 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 아니 지금 미국이랑 유럽 주가 다 내려가고 있는데 잠시 현금화하고 도망쳐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지금 미국 시장 1% 넘게 빠집니다. 1.8%, 1.6% 정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도 갑자기 좀 급등을 하면서 109포인트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현금화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인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현금화를 한다라는 거는 매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식들마다 상황이 너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현금 비중을 더 늘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보통 그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내려갈 땐 더 사야 된다. 네. 기회를 잡아야 된다. 네. 어떤 전략을 저 같은 짜야 경우는 될까요? 밸런스를 좀 맞추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다 쓰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주식이 주도할지는 나중에 시장이 안정화 된 다음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대장들로 일단 최대한 분할매수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외에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현금이 얼마 몇 프로가 딱 적당하다 이런 거는 공식처럼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반사이익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급등 나왔던 경우도 이번에 많았고 또 시장이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현금 비중은 내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상황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저 같으면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비중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10%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좀 조정이 나와더라도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확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좀 저점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싸다고 네. 생각해 들었는데 더 빠질 수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면 추가 매수했을 때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한 비중이 만약에 한 4, 50%면 이건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비중이 한 4, 50% 실어놨는데 여기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한 20, 30% 한다고 해서 평균 단가 낮아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 한 종목 몰빵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IT 반도체 한 25%, 뭐 배터리 한 25에서 35%, 바이오 한 15%에서 한 20%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그 종목이 좀 떨어지더라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금 비중보다는 종목 비중에 대한 밸런스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 보니까 환율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1327원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 인덱스도 급등을 합니다. 여기에 글로벌 증시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점점 더 시장에 대한 공포도 커지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한쪽에 딱 치우쳐서 이러한 전략이 맞아라기보다는 적당하게 우리가 밸런스를 좀 맞추면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의 신과 함께 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 넓은 시각들을 함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준도 조금 더 명확하게 세워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에 대한 정리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